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SVN을 통한 버전 관리 기초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우선 서버 데몬을 실행시켜 놔야겠죠. C 드라이브였죠. C 드라이브의 국자의 SVN 이 폴더에다가 만들어 놨었죠. 이 dev1 start.bat 이걸 실행시키면 되는데요. 그냥 더블 클릭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에서 이 배치 파일을 실행해도 되겠죠. 파일의 내용은 svn 서버를 데몬으로 이 위치에 있는 레포지토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저장소 위치를 지정해 놓고 실행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데몬이 실행이 되어 있고, taskList라는 명령으로 프로세스 이름을 가지고 그 프로세스가 떠 있는지 안 떠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죠. taskList 필터를 적용하고 image name equal svn ser v.exe를 찾아봐라 하면 이렇게 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svn 서버라는 이 exe가 어떤 포트에 바인딩이 되어 있는지까지 찾아보려면 이런 방법이 있죠. net state -ano 하고 find str 파이프로 넘겨주고요. find str로 svn serv 이 정도까지만 쳐도 안 나오네요. PID 2828 그죠? PID를 통해서 이 3690 포트로 바인딩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state ano까지 하면 프로세스 네임까지는 안 나오고 PID까지만 나와서 첫 번째 이 find str svn serv로 한 거는 찾을 수가 없었네요. 자, 어쨌든 이 정도까지 해보고 그러면 이거는 닫으시면 안 돼요. 이 창은 지금 이 창 자체가 svn serv가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눌러봤습니다. 이제 닫혔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보면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저 프로그램이 명령 프롬프트에서 실행이 됐을 때 따로 백그라운드로 동작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 명령 프롬프트 상에서 지금 동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치면 없죠. 네, 여기서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바로 실행이 되니까요. 다시 확인 돌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국자에 보통 우선 svn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재까지의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그냥 이런 아무런 익스플로러 있는 위치에서
그냥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시고 터터스 SVN 레포 브라우저를 이렇게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전에 작업해서 남아 있는데 없다라고 해도 SVN 하고 콜론 슬래시를 입력하신 다음에 127.0.0.1 이거는 바로 내 PC의 주소를, 그러니까 IP 어드레스를 대체할 수 있는 특수한 어드레스죠. 이렇게 치고 엔터를 치시면 이 터터스 SVN, 지금 이 데몬을 통해서 실행되고 있는 저장소, 실제 저장소의 위치는 국자 SVN 레포의 데브1, 이 폴더에 있는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실제 저장소의 데이터인 거죠. 그리고 이 SVN 서브라는 프로그램이 이 저장소를 가지고 이런 버전을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어떤 기능들을 제공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터터스 SVN 클라이언트는 이 서버에 접속을 해서 이런 이 서버의 디렉토리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장소에 이제 그런 것들을 GUI로 편리하게 볼 수 있게 해놓는 거죠. 잘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우선 저번에 이 터터스, 그러니까 SVN 서브 데몬을 실행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쉽지 않겠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오늘은 조금 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 최상위, 이것도 폴더 구조라 그랬죠. 최상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고 쇼로그를 해보면 지금까지 여기 첫 번째 컬럼 항목이 리비전이라고 되어 있고 1부터 증가해서 위로 올라가 보면 밑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표시가 되죠. 국자라는 패스, 그러니까 즉 폴더가 액션, 에디드, 추가가 되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국자 밑에 데스크톱,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이 추가가 됐었고, 그 다음에 엔진엑스 매니지라는 폴더가 또 추가가 됐었네요. 그 이후에 이 엔진엑스 매니지 폴더에 다음과 같은 뭐 폴더도 추가가 되고 파일도 이렇게 쭉 밑에 추가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로그도 확인을 하고 현재 리비전에서 어떤 작업이 수행되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작업을 수행했는지, 어떤 파일들이 수정이 되고 추가가 되고 삭제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추가만 되어 있죠. 그래서 마지막 5번 보면 modified, 수정이 됐다는 뜻이죠. 이런 파일들이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어떤 부분이 추가가 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보면 이 왼쪽 창에 리비전 4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 창에 리비전 5라고 되어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 리비전 4 때는 이 오른쪽에 있는 코드가 없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리비전 5가 되면서 이 코드가 추가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서브 버전이라는 버전 컨트롤의 핵심은 사실은 리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비전은 모든 변경사항에 대한 인덱스죠. 뭔가가 변경이 됐으면, 그러니까 변경이 되고 그거를 커밋이라는 걸로 이 저장소에 저장을 할 때는 무조건 리비전이라는 게 하나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그 리비전에 저장소에 저장되는 내용에 대한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시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번에는 그쵸, 비슷하게 한번 가볼까요? 국자의 밑에다가 폴더를 템프라고 아니다 독스라고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독스를 만들 때도 폴더를 실제 이건 저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작업은 독스라고 만들었는데 이 아래는 그냥 독스는 문서를 저장하기 생성하는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 이런 간단한 내용 같은 경우는 입력을 안 해도 되기는 하나, 뭐 가능하면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OK를 눌러보면 독스가 생기고 여기 리비전이 6이 붙어 있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만 서버 버전의 핵심은, 그러니까 이해를 가장 빨리 하시려면 이 리비전에 대한 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또 만약에 이 독스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고 쇼 로그를 하면 지금 리비전 6만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왜 보여드리냐면, 지금 이 최상단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고 이렇게 누르면 리비전 1부터 나왔었죠. 1부터 6까지. 그 다음에 이 독스에서 눌렀을 때는 리비전 6만 나오죠. 그리고 이 데스크탑에서 쇼 로그를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번에는 1은 안 나오고 2, 3, 4, 5만 나오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보시면 아시겠죠? 이 데스크톱, 그러니까 이 폴더를 기준으로 관련된 해당 리비전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이런 독스의 작업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보겠다 하면 이 부분에서 쇼 로그를 해주시면 이렇게 관련된 이 독스에 대한 부분만 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독스라는 거를 만들었으니까, 얘는 잠시 내려놓을게요. 미니마이즈 해놓고 어디 봅시다. 이제 얘도 이 부분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게 지금 SVN 서버가 실행돼서 지금 이렇게 127.0.0.1로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레포지토리를 확인할 수 있었죠. 근데 만약에 SVN 이 서버를 실행하지 않고도 사실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파일 자체를 또 접근할 수가 있어요. 레포지토리 위치에 대해서. 그래서 이 레포지토리 폴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터터스 SVN 컨텍스트에서 레포 브라우저를 클릭하면 이렇게 파일 URL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확인했던 것처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냥 이 레포지토리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할 때는 이렇게 파일을 직접 파일을 통해서 할 수도 있죠. 실제는. 왜냐면 꼭 이게 네트워크상이 아니라 로컬에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이렇게는 사실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닫고
이렇게 하면 캐시 때문에 계속 이게 되는 건가? F4키를 눌러볼까요? 자, F4키를 눌러서 리프레시 했더니 이제 더 이상 나오지가 않죠? 그러면 다시 데몬을 실행을 시키면 또 F4키를 눌러서 리프레시 한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에 눌러보면 리프레시 있죠? 이 리프레시에 대한 하키가 F 펑션 5키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저장소에 이 docs라는 걸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docs라는 이 저장소에 있는 이 폴더를 로컬에 매칭을, 그러니까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오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국자, 이게 폴더를 꼭 이렇게 이 저장소의 위치랑 이거랑 맞출 필요는 없는데, 그냥 여기서도 그냥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독스라고 만들었죠. 이거를 굳이 우선은 그냥 이 부분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독스라는 폴더에 이 저장소에 있는 이 독스라는 폴더를 매칭을 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오는 거죠. 근데 이 버전 관리에서는 가져온다라는 게 아니라 체크아웃이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체크아웃을 해야 하는데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시고 체크아웃, SVN 체크아웃을 클릭하시면 이 체크아웃 이 윈도우가 뜨죠. 그러면 지금 127.0.0.1에서 이 국자.doc스 이렇게 만약에 하고 헤드 리비전은 가장 최신 리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OK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눌러보기 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레포지토리의 위치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가장 최상위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위치가 되겠죠. 그러면 이 밑에 딸려있는 국자, 데스크탑, 엔지닉스 이런 모든 파일 이런 구조가 이 독스 밑에 쫙 깔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건 아닌데. 테스트 3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독스 밑에 OK를 눌러버리면 뭐가 되죠? 뭔가 굉장히 이렇게 쭉 파일들이 내려온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저장소에 있는 국자, 데스크톱 이런 구조가 이 밑으로 쫙 깔린 거예요. 그죠? 여기가 아니죠. 독스 밑에 이 밑에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들이 그대로 이 독스 밑으로 다 가져와졌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위치에서 갖고 오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만 갖고 와서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은 하면서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원했던 건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체크아웃이 된 가져온 거를 혹시 무서워서 삭제를 하면 안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복사본이에요. 이 저장소에서 갖고 온 단순한 복사본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히 이렇게 해서 지우시면 됩니다. 삭제됐죠? 그래서 원래 하려던 의도대로 이 docs만 이 docs에 매칭을 시켜서 잠깐 여기서 체크아웃이 안 나타나는데 이 이유는 방금 전에 여기에다 체크아웃을 하면서 캐시 때문에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캐시. 이런 자잘한 버그가 있죠, 사실은. 이 부분은 사실 버그예요. 그러면 그냥 다른 폴더에서 이렇게 하면 나오죠. 그냥 다른 폴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시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계속 이러죠. 이거는 캐시가 남아서 그런 건데 그냥 다른 폴더를 놓고 체크아웃을 누르세요. 그리고 이 체크아웃 디렉토리만 독스로 다시 바꿔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저장소 가져올 위치에 시작이 될 부분은 그냥 이 독스라는 부분 카피해서 갖고 와도 되고, 이걸 클릭해서 잘못 클릭했다. 여기를 클릭해서 이 부분을 가져오겠다 라고 하면 확인하시고 OK를 누르시면 되는데, 사실 비어 있는데 이것도 보고야 체크아웃 해 그냥. 그러면 사실 제대로 안 됐죠. 제가 버그를 발견했습니다. 다시 할게요. 삭제. 지워지지도 않죠. 저게 띄어져 있어서 그랬나? 삭제. 삭제됐죠. 휴지통에 있는 내용을 비울게요. 얘가 이 터터스 S7의 익스플로러에서 동작을 하면서 이 파일들이 남아있으면 그거에 대한 레퍼런스가 지워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워버려. 자, 하고 닥스라고 만들고요. 이제 제대로 나오죠. 체크아웃. 국자의 닥스 부분만을 내 PC에 닥스에 가져온다 하면 이제 제대로 된 거예요. 체크아웃이 됐죠. 체크아웃이라는 거는 보시면 여기 업데이팅이라고 돼 있고 at revision 6라고 돼 있죠. 그러면 레포지토리를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서 쇼로그를 보면 이 리비전 이렇게 보죠. 이 리비전 6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6에 대한 부분 보면 DOCS 에디드 요거 한 부분밖에 없죠. 여기서 보면 딱 하나만 나오듯이. 그래서 이 체크아웃을 우리가 이 DOCS만 한 거기 때문에 이 DOCS라는 폴더에 보기를 눌러보면 숨긴 항목 해보면 이 SVN 폴더가 생성이 됐죠. 이 숨긴 폴더가 생성이 된 거는 이 폴더가 이 저장소로부터 체크아웃이 된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거고, 체크아웃을 했을 때 리비전 6만 그러니까 리비전 6가 체크아웃이 됐죠. 그러면 이 현재 이 SVN 폴더에는 저장소에 있는 이 리비전 6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폴더에서 텍스트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죠. readme.txt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지금 코드를 열어볼까요? 아무런 내용이 없죠. 왜냐면 그냥 빈 파일이니까. 해서 지금 이렇게
이 폴더에서 뭔가 이렇게 파일을 생성을 하면 이거는 어떤 작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 docS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보면 커밋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버전 컨트롤에서 커밋이라는 거는 내가 작업한 내용을, 그러니까 우선 선행 조건은 이렇게 체크아웃을 먼저 그러니까 한 디렉토리에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장소에 저장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저장을 할 때는 리비전으로 무엇이 변경됐는지 추가됐는지 어떤 그런 내용들이 같이 리비전에 의해서 관리가 되겠죠. 그래서 보면 이 readme.txt가 있고 더블 클릭해보면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상관없고, 그러면 여기 체크를 해주시고 테스트용 .txt 파일 추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 OK를 누를게요. 그러면 OK를 누르는 순간 어떻게 됐죠? 우선 이 에딩이 뭐냐면 이 파일을 버전 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에딩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파일을 저장소로 보내서 커밋이라는 이런 트랜잭션, 저장하는 어떤 그런 절차를 말해요. 그래서 리비전 7이라는 걸로 저장이 됐다라고, 이렇게 completed, 완료됐다라고 표시가 된 거죠. OK를 눌러보고 이 레포지터리 브라우저에서 docS에서 show log를 다시 해보면 이제 하나가 늘어났죠. 리비전 7이 뭐냐면 내가 여기서 커밋해서 생긴 리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저장에 대한 부분들은 다 커밋이기 때문에 커밋을 하면 리비전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죠. 물론 레포지터리 자체에서 어떤 작업을 할 때도 그 작업의 어떤 변경 사항 때문에 리비전이 생성이 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우리가 국자.docS를 통으로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렸어요. 휴지통 다시 한번 지웁시다. 휴지통 비우고 새 폴더 docS라고 만들고요. 이 부분을 우선 레포 브라우저를 띄워놓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체크아웃. 이 체크아웃은 이 URL, 그러니까 레포지토리의 특정 위치를 지정을 하고, 지금 이 위치로 지정이 돼 있죠. 여기를 클릭해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OK를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체크아웃 디렉토리는 이 저장소에 이 위치에 있는 내용을 지금 내 PC의 로컬 디스크의 어떤 위치의 디렉토리에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클릭하고 docS 폴더 선택. 그러니까 이렇게 잘 확인을 하시고 헤드 리비전. 물론 이 리비전을 해서 6번, 그러니까 특정 변화의 시점에 대한 부분들을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볼게요. 어쨌든 헤드 리비전이라는 거는 가장 최신의 것을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면 리비전 7이 생성가 됐고 이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던 내용이 가져와졌죠. readme.txt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파일의 백업에 대한 개념도 있게 되는 거고, 이 폴더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계속 저장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감시는 아니고 기록을 남겨두는 거죠. 그래서 코드로 열어보겠습니다. 열고 여기에다가
국자의 프로그래밍 이야기라고 치고, 다음 시간에는 엔디안에 대해 이런 식으로 데이터라고 저장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하고 보니까 이 익스플로러의 컨텍스트 메뉴에 이 아이콘이 변경이 됐죠. 이 아이콘은 뭐냐면 이 터터스 SVN이 백그라운드로 돌면서 이 그러니까 이 폴더를 계속 감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SVN 폴더에는 여기 왜 안 나오지? 숨긴 파일이라고 안 나오나? 이 SVN 폴더 안에는 처음에 체크아웃 했던 또는 그러니까 현재 이 폴더의 리비전 번호, 관리되고 있는 리비전 번호에 대한 그 파일 그 리비전에 대한 파일들이 이 안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비전, 그러니까 이전에 저장되어 있던 내용과 현재 지금 이 DOCS에서 리듬이라는 게 이 s.svn 이 안에도 있는 거예요, 실제는. 그래서 이게 비교가 돼서 달라졌다라고 해서 이 아이콘이 변경이 된 거죠. 오버레이 아이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 파일만 단독으로 클릭해서 커밋을 할 수도 있고, 우선 파일을 클릭해서 커밋을 해볼게요. 커밋을 누르면 지금 이 readme.txt 선택이 됐고요. 선택이 됐고, .txt 파일에 국자의 프로그래밍 이야기 다음 주제를 기록. 이런 식으로 이 기록, 그러니까 이 로그를 남기는 방법에 대해서는 각자 스타일이 있겠죠. 근데 한 가지 팁은, 이걸 기록하는 이유는 나중에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검색할 수 있는 키워드를 잘 입력해 놓으시는 것도 중요해요. 이거는 방금 생각나서 해보는 건데, 이렇게 해볼까요? 샵 국자, 샵,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독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OK를 딱 누르면 모디파이드 된 내용이 전송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모디파이드 내용은 리비전 파일로 저장이 되었다라고 뜨죠. OK를 누르고 이거는 이제 곧 바뀔 거예요. F4키를 눌러보면 다시 제대로 된 거죠. 이게 전송이 되면서 아까 전에 그 로그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업데이트라는 게 있었어요. 그 업데이트가 되면 이 SVN, 이 폴더에 현재 이 관리되고 있는 이 DOCS의 리비전 번호가 8로 업데이트 됐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독스에서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보면 리비전 8을 보시면 readme.txt가 모디파이드가 됐고 이런 로그가 남아있고,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무엇이 변경됐는지, 리비전 7 때 저장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리비전 8때 이런 내용이 추가가 됐다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밑에 보면 이런 거는 필요 없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작업을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사실 오늘은 한 이 정도까지, 시간이 또 점점 많이 지나가니까 이 정도까지 하는 걸 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DOCS에서 제가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보면 여기에 업데이트라는 게 있고 커밋이 있죠. 그러면
이 컨텍스트에 이렇게 많은 어떤 기능들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있는데 왜 업데이트와 커밋은 이렇게 바로 빠져나왔을까요? 여기 아이콘을 잘 보시면 아주 설명하기가 좋게 돼 있죠. 업데이트. 갖고 온다는 뜻이에요. 뭘 갖고 오느냐? 변경된 내용을 갖고 온다라는 뜻이죠. 사실 혼자 작업할 때는 사실은 딱히 그러니까 한 대의 컴퓨터에서 나 혼자 쓸 때는 내가 커밋할 때마다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는 없죠. 근데 이게 여러 명이서 작업을 하거나 내가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작업을 할 때는 업데이트라는 게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중요해서 이 업데이트라는 게 있는 거고, 커밋이라는 거는 이 화살표가 보낸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작업을 저장을 한 거를 저장소에 저장을 할 때 쓴다라고 해서 거의 이거는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 명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우선 조금 더 이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면 우리가 어떤 이제 처음에 어떤 작업을 하고 왔어. 그러면 이거는 사실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종의 작업 방법인데 이 DOCS라고 이렇게 된 부분을 내가 작업을 하겠다 하면 그 작업 시작 전에 어떤 걸 해야 되냐면 SVN 업데이트를 클릭을 해서 이 저장소에 있는 이 위치에 있는 내용을 내 폴더에 있는 내용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최신 리비전으로. 그렇게 해야 그러니까 내가 작업하는 내용하고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이 다를 수가 있겠죠. 물론 혼자 작업을 하면 그럴 일이 없는데 여러 대의 PC에서 작업을 하거나 그 다음에 한 명 이상의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어떤 공동 작업을 할 때는 이런 업데이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왜냐하면 다른 쪽에서 작업을 하고 커밋을 하면 그 부분이 저장소에 리비전으로 남겠죠. 근데 내가 여기서 같은 파일을 예를 들어서 리드미를 A라는 사람이 수정을 하고 B라는 사람이 수정을 했는데 내가 리비전 7 때 뭔가 데이터를 수정을 했어. 수정을 하고 커밋을 안 했죠.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이 또 리비전 7에서 수정을 하고 그것을 커밋을 했어요. 그럼 서버에는 8로 돼 있겠죠. 리비전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서로 공동 작업을 했을 때 서로 저장소에 저장을 했을 때 내가 그걸 바로 저장하지 않았을 때 최종적으로 어떤 게 저장이 되어 있지 맞는가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그러니까 그런 충돌이라 그러거든요. 컨플릭트라 그러는데 그런 충돌을 최소화를 하고 그런 충돌이 생겼을 때 바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업데이트를 작업하기 전에 바로 그러니까 작업 전에 해주고 작업이 끝나면 커밋을 해주고 이게 사실 서버 버전을 사용하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그런 것까지 하면 골치 아프니까 나 혼자 쓴다 라고 하고 지금 SVN 서버도 이렇게 내 PC에 설치를 하고 나 혼자 쓰는 레포지토리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크게 신경을 쓸 일은 없지만 그런 내용으로 원래는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은 내용입니다. 또 인터넷에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요즘은 정보가 넘쳐나니까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을 할까 말까 내지는 아니면 뭐
그때마다 생각이 나면 한 번씩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전 관리 3에 대해서 또 만들지 안 만들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우선 이 정도까지 했으면 우선 커밋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할 때 계속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을 수는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이나 궁금한 게 있으실 때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을 때 반드시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